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1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해피 추석입니다. 간만에 추석 연휴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방송을 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나가볼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 미준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했던 어서 알라이언스의 대표님께서 캠브리지에 직접 오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이번에 영국 출장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을 내셔서 캠브리지까지 저를 보러 오신다고 해서요. 아주 오래간만에 식사도 같이 하고 회포를 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미준 채널을 운영하면서 미준의 성공에 이바지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방금 전에 언급드린 어서 알라이언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고요. 또 개인적으로는요. 예전에 그 미준 책을 출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황금 부엉이의 홍 본부장님께 이 기회를 통해서 해피 추석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책을 출간한 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요. 아직까지도 양가 부모님께 명절만 되면 선물도 보내주시고 정말 참을성 있게 저의 다음 집필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약속한 일자가 너무나 많이 지났는데요. 열심히 책 써서 좋은 책으로 보답드리자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책 한 권 더 내면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좀 구입을 해 주셔야 제가 면목이 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추석을 맞이해서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9월 17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공지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시킹알파 한가위 맞이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9월 10일부터 내일까지입니다. 9월 18일 날 마무리가 되고요. 이번에 한가위 맞이 프로모션에서는 두 가지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가격에서 10% 추가 할인된 가격, 즉 연간 가입비가 $214로 할인이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알파픽이 선정한 두 종목을 무료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연간 회원권 가입비가 $299까지 상승되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214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까지 이제 프로모션이 종료되니까요. 서둘러서 가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알파픽이 선정한 두 종목을 무료로 공개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 공개 부분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는지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메일로 알파픽이 도착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입하시면요. 일주일간 무료 체험이 있습니다. 무료 체험이 끝나는 그 기간에 맞춰서 두 종목 알파픽 두 종목이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도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물론 테크주 중에 떨어진 종목이 몇 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2.78%나 급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95, 브로드컴이 2.19% 떨어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43% 떨어졌습니다. 아마존도 0.86, 테슬라가 1.52.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테크주 중에 떨어진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제는 하락장이었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많은 주식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폭이 오히려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시장 폭이 어느 정도로 확장됐냐면요. 무려 73.3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73%를 넘어가는 S&P 500의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 단기적으로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74.15%의 주식이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정리해보면요. 어제 다우존스는 0.55% 상승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13,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0.52% 하락하면서 테크주 위주로 투자하는 분들께서는 어제 증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느끼기에 충분한 세 지수의 변동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러셀 2000도 상승을 했는데요. 0.31%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했습니다. 따라서 태그주 빼고 다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래간만에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시겠습니다. 52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제가 확인했을 때 50이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서 공포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간만에 Fear and Greed 인덱스 관련해서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25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데이터 잘 보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자금의 유출입과 옵션, 콜 옵션, 풋 옵션의 분포를 볼 수 있는 리포트를 부탁드리고 유용한 사이트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요청하셨죠. 처음에는 미증시의 자금의 유출입을 보고 싶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유동성을 확인하고 싶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M2 리포트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연준에서 제공하는 프레드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M2 통화량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96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폭으로 통화량이 확대되는지 이 부분을 직접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과거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 증시가 매년 10% 이상 상승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간을 좀 좁혀서 10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을 보였던 M2 통화량은요. 2020년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냉각됐기 때문이죠. 이때 이제 엄청난 자금을 갑자기 풀면서 미국 증시가 신나게 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점을 찍고 조금씩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2022년 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어마켓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시장의 M2 통화량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투자 지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년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이 계속 줄어들다가 2023년 10월이죠. 그때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통화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이든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요. 통화량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좋은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시장이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유동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풋 옵션이 인기가 많은지 아니면 콜 옵션이 인기가 많은지 이 비율을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셨는데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료로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의 하나 부분이 바로 풋 옵션, 콜 옵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CNN에서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요. 7가지의 지표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질문하신 바로 Put and Call 옵션의 비율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지금 5일의 평균 Put and Call 레이시오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비율을 보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풋 옵션을 많이 사고 있는지 콜 옵션을 말고 사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풋 옵션이라는 것은 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콜 옵션이라는 것은 시장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풋콜 레이시오, 풋콜 비율이 만약에 1.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풋옵션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보다 더 많은 거죠.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 그런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는 레이시오는 1.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풋콜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0.77입니다. 이 얘기는요. 현재 만약에 100명이 콜 옵션에 투자를 하면요. 77명만이 풋 옵션에 투자를 한다. 따라서 100명이 지금 상승에 점치고 있고 77명만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fear라고 써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평균치보다는 약간 높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25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반 정도 올라가고 반은 떨어졌는데요. 앱 러빈이 굉장합니다. 어제도 3.25%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33% 이상 폭등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팔란티어도 만만치 않죠. 어제 역시 2.02%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한 주 만에 17% 이상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추세를 보인 주식은 메타고요. 1.75% 상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TNA가 플러스 1.15, 아이트론 플러스 0.85, 알파벳 플러스 0.38, IWM 플러스 0.36,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17%로 상승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AMD가 0.15%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거의 횡보를 했죠. 58,700에 가 있습니다. 제타가 마이너스 1.05, 우버가 마이너스 1.32, 테슬라 1.52% 하락했고요. 그 밖에도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95, TSMC 마이너스 1.98, 브로드컴 마이너스 2.19, 이머전 마이너스 4.63, 마지막으로 B2가 6.18% 빠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준 멤버십의 컨텐츠 중에는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에도 간혹가다 이제 올리곤 했었는데 클릭 수가 생각보다 나오지가 않거든요. 호불호가 갈리는 이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멤버십에만 요즘에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영상을 번역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뭐 엔비디아 CEO 인터뷰 영상도 있었고요. 캔 피셔의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모간 스탠리의 슬림온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인터뷰 영상, 뭐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쪽집게로 알고 있는 톱니가 시장 전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톱니의 예측력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올라갈 거다 그러면 올라가고 떨어질 거다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쪽집게의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 톱니는 시장 전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 대한 요약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스트라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공동 설립자이자 CNBC 기고자인 톱니는요, 특히 소형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영상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톱니 대표는 다가오는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기 어려운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8월 달부터 계속해서 변동성이 극심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즉 샀다 팔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연준이 입장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드린 그런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0.25%포인트냐 아니면 0.5%포인트냐 이렇게 금리를 얼마나 내리느냐 이거보다는요. 연준의 의장이 과연 기자회견에 등장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 환경으로 나아가는데 자신감을 보이는 온건파적 어조를 보이게 되면요. 시장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톱니는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번에 0.25%를 내리든지 아니면 0.5%를 내리든지 연준의 파월 의장이 등장해서요.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세션의 확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연준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요. 시장은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톱니는 9월은 특히 시작이 좋지 않은 경우 증시의 어려운 달이었다라는 역사적인 추세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9월은 원래 어려운 달이니까 조금만 더 인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월 후반에 시장이 반드시 플러스 영향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손실을 회복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초반이 어려웠지만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더 넓은 시장 역학 관계에 관련해서는요. 강세를 보였던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와 부진한 소형주와의 영향력을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사실 소형주가 달릴 것이다 얘기만 했지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제부터는 소형주의 시대가 온다.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는 중요한 테마의 선도 기업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요. 인공지능 수혜주는 무조건 포트에 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연준이 금리를 중립으로 되돌린다고 생각한다면 향후 몇 달 동안 소형주와 경기 순환주에 상당한 순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수혜주를 꼭 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드디어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형주와 경기 순환주가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톱니는 향후 12개월 동안 특히 대선 이후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 따라서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호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배당금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비해서 무려 10.7%나 인상을 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까지 승인 소식을 밝혔거든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배당금은요, 주당 0.83달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전에 배당금은 주당 0.75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전에 나눠주던 배당금에 비해서 10.7%나 한 번에 인상을 해버렸고요. 배당률은 이제 앞으로 4분기 동안 0.83달러를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0.77%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1%는 되지 않죠.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주요 일자 중에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페이어블 데이트는 뭐냐면요. 언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가? 12월 12일 날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엑스 디비던드 데이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X라는 것은 베타적이죠. 따라서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11월 21일 날은 만약에 주식을 산다고 해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21일 전에 이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 사회는 또한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는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이번에 승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주주 환원을 하는 모습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요. 배당에 관련된 정보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비던드 클릭하시면요. 가장 위쪽에 디비던드 그레이드가 나옵니다. 네 가지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비던드 세이프티. 세이프티라는 것은 얼마나 안전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당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겠죠. A 플러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디비던드 그로스가 있는데요. 얼마나 성장률이 도드라지는가. 방금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A 플러스를 받겠죠. 세 번째로 디비던드 일드는 지금 현재 배당률에 대한 평가인데요. 1% 이하이기 때문에 D라는 비교적 초라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비던드 컨시스턴시가 나오는데요. 컨시스턴시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배당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A를 받았죠. 따라서 굉장히 지속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내려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0.7%에 불과했던 일드가 배당률이 이번에 상승한다. 아까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페이아웃 레이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배당 성향이라고 부르는 거죠. 25.4%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뭐냐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순이익에서 몇 퍼센트를 사용해서 배당금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5.4%니까 굉장히 낮죠. 따라서 75%의 자금이 남아있는 거죠. 이 자금을 통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배당 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넓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추가적으로 현금을 늘릴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페이아웃 레이시오다. 앞으로도 배당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5년 평균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배당 성장률입니다. 무려 10.27%. 따라서 이번에도 10%를 넘겼지만 과거 5년 동안도 꾸준하게 10%를 넘기는 배당의 성장을 보여준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굉장한 퍼센티지고요. 마지막으로 디비던드 그로스가 나오는데요. 무려 19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개의치 않았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과거 19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배당을 성장시켜줬다. 매년 무려 10%나 배당을 성장하면서 굉장히 좀 지속 가능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을 가지고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도 배당금을 계속 10%만 올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제가 Year 1, 2025년이 첫 번째 해고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30년 동안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들고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요. 3.32달러. 이거는 이제 한 주를 들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3달러 32센트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매년 마이크로소프트는 10%씩 배당을 올리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10년 동안 들고 있으면 7달러 83센트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20년을 들고 있으면 20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한 주당 나누어주는 배당금은 52달러 67센트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오늘 바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한 주를 사게 되면요. 1년 동안은 배당률이 0.77%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배당률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한해서 10년 이후에는 1.81%로 올라가고요. 20년 이후에는 4.71% 그리고 30년 이후에는요. 무려 12.21%까지 상승을 합니다. 자, 따라서 조금 재미있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10억 원을 투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1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년에는 그 10억 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769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0년 이후에는요. 이게 1,800만 원으로 늘고요. 20년 이후에는 4,700만 원, 그리고 30년 이후에는요. 무려 1억 2,20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배당 성장률의 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30년 동안 우리가 받는 배당금을 다 합치게 되면요. 무려 10억이 넘어갑니다. 정확하게는 12억 6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배당이 매년 10% 성장하는 성장률을 들고 있으면요. 30년이 지나고 나면 배당에서 들어오는 수익률만 126%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하나 더 올라가지 않아도 126%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배당 성장주의 매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은 없죠. 30년 이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주 가격이 지금에 비해서는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주가가 많이 흔들린 종목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애플이 3%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또한 브로드컴, 코보, 스카이웍스 같은 반도체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도체 주식의 하락세는요. 결국은 애플 때문이었다. 이러한 취지의 기사가 발견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애플의 공급망에 포함된 여러 반도체 회사는요. 월요일에 아이폰 16 시리즈가 예상보다 판매가 더디게 시작되었다는 우려로 인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 스카이웍스 솔루션, 코보, 시러스 로직은요. 아이폰 16 프로의 예상보다 낮은 수요 때문에 아이폰 16 라인의 첫 번째 주말 사전 주문 출하량이요. 전년 대비 무려 12.9%나 감소한 3,700만 대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이후에 월요일 초반 거래에서 5%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 밍칭구, 신용이 두터운 굉장히 좀 믿을 만한 소식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브로드컴은요.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에게 5G 무선 주파수 칩을 공급하는 업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칩도 역시 브로드컴이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고요. 코보, 스카이웍스는 각각 안테나 솔루션과 아날로그 및 혼합 신호 칩을 만든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애플에게 모뎀 칩을 공급하는 퀄컴 역시도 애플에 기대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장 초반 1.4%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모간 스탠리 때문입니다. 모간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시장의 공급이 드디어 수요를 따라잡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4% 가까이 하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메모리 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게 되면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드디어 마이크론의 주가가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대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애플의 임원인 조니 수루지에 따르면요. 최신 아이폰 16 모델에 부분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램 용량이 6기가에서 8기가로 늘어났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된 거죠. 애플의 칩을 공급하지 않는 업체 인텔이라든지 AMD는요. 어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미 국방부용 칩 제조업체를 위한 35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이후 3.5% 상승하면서 매도세를 꺾고 초반 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는요. 애플 아이폰 판매에 대한 부진한 실적 때문에 전반적으로 애플의 협력업체의 주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요.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AI 수혜주를 정리하고 경기 순환주라든지 아니면 소형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AI 주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기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금리 인하가 곧 진행될 예정이고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그룹의 트레이딩 데스크는요, 지금이 AI 주식을 저가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금리 인하가 곧 진행될 예정이다. 이 얘기는요, AI 수혜주 역시도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금리 인하 그러면 무조건 소형주 그리고 경기 순환주만 얘기하는데 사실상 테크주한테도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AI 수혜주들의 펀더멘털이 너무나 견고하다. 성장률을 봐도 그렇고 수익률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멋진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러한 AI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저가 매수할 기회다. 세 가지의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드만에서 미국 맞춤형 바스켓 팀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파리스 무라드가 나오는데요. 목요일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의 IT 프로젝트가 지원되고요. 선거 이후에는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기술 컨퍼런스 등에서 발표될 AI 제품에는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시점에서 AI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기업들의 AI 프로젝트가 지원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기업들의 자금에 여유가 생기죠. 따라서 IT 프로젝트에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얼마 이후에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증시가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 컨퍼런스가 열리게 될 텐데요. 이때마다 새로운 AI 제품이 출시되면서 굉장히 많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닷컴, 메타 플랫폼, 오라클 등의 기업이 포함된 골드만스 브로드 AI 바스켓이 있는데요. 7월 10일에 도달한 2024년 최고치 대비 지금 11%나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올해 초에 골드만은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그리고 AI 개발을 주도할 전력에 초점을 맞춘 두 가지의 바스켓을 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AI 데이터 센터 바스켓이고요. 두 번째는 파워업 아메리카 바스켓인데요. 두 개 역시 지금 7월 중순 이후에 8%, 5% 하락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가 매수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 AI 수혜주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수요일로 예정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형 기술주에서 경기에 민감한 종목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I 수혜주의 주가가 떨어진 거죠. 또한 최근 실적 시즌에 따르면요, AI에 대한 기업의 지출이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빠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계속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AI로 돈을 버는 기업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 부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러한 상황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지만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AI에 대한 비관론이 너무 많다. AI 바스켓은 연간 실적 추세에 비해 저렴하다. 지금 현재 AI 수혜주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잖아요. 이러한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더 하락하려면 새로운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악재가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주장합니다. 펀더멘탈은 골드만의 AI 투자 논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AI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펀더멘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향후 12개월 동안 AI 기업의 순이익이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AI 기술과 관련된 전력 생산이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향후 12개월 동안 순이익의 성장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S&P 500인데요.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의 어닝 성장률은 13% 정도가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왼쪽을 보시면요, 브로드 AI, 아까 메가테크 기업들을 모두 포함한 AI 수혜주들을 담아있는 이러한 바스켓인데요. 이 부분은 무려 233% 순이익이 성장할 예정이다. 물론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엔비디아가 담당하겠지만 나머지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부분은 AI 하드웨어입니다. 따라서 서버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80%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파워업 아메리카, 이게 이제 AI 전력 수혜주잖아요.
AI 전력 수혜주는 109%의 어닝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I에 관련된 PC나 모바일을 만드는 디바이스 기업들이 107% 성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는 멋진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AI 수혜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AI 전력 수혜주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AI 전력 테마의 성과는 주로 미국의 독립 전력 생산업체와 규제 대상 유틸리티가 지난 실적 시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면서 이 분야의 수익 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전력 생산업체인 비스타 코퍼레이션은 올해 주가가 131%나 급등을 했고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는 69% 상승했습니다. 물론 5월 말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다소 꺾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기업 모두 기대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AI 관련 자본 투자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전력주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골드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라드에 따르면요. 우리는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 전력 수요 증가에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력 수혜주에 계속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9월 17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의 한가위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